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싱어게인3가 무난한 출발을 했어요. 시즌2가 아마 평균 8% 정도의 시청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6%대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보단 낮지만 원래 방송 한 4, 5화 돼야 평균 시청률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보단 낮겠죠. 어쨌든 방송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26호 가수님은 제가 언급을 했었던 김길중님이세요. 이게 아마 본인이 소개 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 바로 하나위의 선배 기수시거든요. 한국에서 락 발라드가 가장 인기 있었던 시절인 그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락타운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기에 본인이 노래하는 라이브 동영상을 올려서 이제 유명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모든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실력을 뽐내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은 사실 코인 노래방이 엄청나게 많지만 당시에는 이런 동전 노래방이 오락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큰 오락실에만 존재했었는데 제 기억에 그 동대문 두타 빌딩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동전 노래방은 영상 촬영이 됐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워낙 인기 끌어서 다른 데도 조금씩 생겼는데 어쨌든 초반에는 거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그 동대문에 집결을 해서 그 코인 노래방 앞에 줄을 서서 노래 촬영을 하면서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유명해졌던 사람들이 연규성, 서울은 아니고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김병수님, 지금 여기 김길중님, 서훈님, 그리고 뒤에는 그 부활의 보컬도 하셨던 김동명님도 여기서 유명해진 분이죠. 당시에는 연규성님이 가장 유명했었는데 저는 김길중님을 가장 좋아했었고요. 나중에 프로듀서랑 이렇게 2인 밴드 형식으로 정식 데뷔를 하셨었어요. 제가 그 노래도 참 좋아했었거든요. 워낙 이 체스트 보이스가 기반이 되는 분이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큰 영향이 없이 노래를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다시 또 누군가를 될 수 있을까? 너무 원곡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이거 저는 좀 실망이에요. 이번 무대는. 일단 선곡에 대한 문제. 이 싱어게인에 참가하게 되면 작가분들과 이 방송의 주 시청자들에게 맞는 선곡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쪽에서 곡을 많이 정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노래 안 부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래 실력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좋게 말하면 너무 좀 여유를 부린 선곡 아닌가. 그러니까 노래 잘하니까 나 이런 곡도 할 수 있어. 그래? 그거 할게요. 이런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런 자신감은 좋지만 지금 1, 2화 봤을 때 이런 비슷한 계열의 허스키 보이스 남성 보컬이 여러 명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톤이 지금 불필요하게 무겁기만 한 느낌이 나와요. 이게 원래 김길중님은 입과 이른바 이 후두 공간이라고 하는 이 뒤쪽의 목구멍 공간에서 소리를 여기서 공명시키면서 체스트 보이스를 기반으로 노래를 하시거든요. 이게 좀 강력한 소리를 꽤 내세요. 근데 오늘은 계속 그냥 위에서 비음을 섞으면서 노래를 하셨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변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노래의 원곡 양희은님 느낌을 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희은님 따라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두껍고 답답한 소리가 되었어요. 제 생각에 지금 다른 허스키 보이스 참가자들 중에서도 1등이 되려면 원래 김길중님 스타일로 돌아가서도 그냥 전력을 다해서 토해내야 경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원래 좀 무지막지하게 거칠게 노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제가 알거든요. 사실 최근에 노래를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인의 전력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기교를 부리는 노래를 해서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15호 가수님이십니다. 피치가 올라가면 어려워하네. 밑에는 공명이 잘 되는데 위는 공명 구간을 활용을 못해. 이건 아주 한 발만 남았는데 아쉬운 상태예요. 이것을 지금 좋은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일단 지금 발성의 밸런스나 공간을 전환하는 길은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근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의 원인 때문에 다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참가자분께서는 소리를 일단 작게 부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 크게 부르려고 하거든요. 크게. 그래서 실제 필요한 성량보다 크게만 불러서 온몸에 힘 다 들어가고 호흡도 다 뱉어버리니까 노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예요. 시작의 문제. 근데 이 부분은 소리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도 들어가지 않고 높은 음을 낼 때 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공간 이동도 위쪽으로 잘 되는 편이에요. 이것은 발성 트레이닝을 할 때 그 초반에 이렇게 가르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작게 만들어서 얼굴 안에서 이제 소리를 이동시키는 길을 익히고 어느 공간들을 울려야 되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소리를 조금은 크게 만들어야 돼요. 볼륨을.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길을 찾기 위해서 줄여놨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은 일단은 힘을 뺀 건 좋은데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힘이 빠진 상태라서 지금 기교를 부릴 때도 그렇게 작은 울림으로 하니까 고마운 내 사랑 사랑 이렇게 사랑 음정이 정확히 찍지가 않죠. 힘이 없고. 그리고 음이 높아지면 지금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스무스하게 위쪽 공간으로 소리가 이동은 돼요. 근데 거기서 힘이 없어서 위쪽 공간에서는 흔히 우리가 피치를 잡아둔다. 그러니까 이 높은 위쪽 공간에서 공명을 만들어내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호흡에. 근데 힘을 안 주시니까 그냥 바로 내려와요. 이 공간을 울리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요. 지금 울림이 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호흡으로 내줘야 돼요. 몸에 힘을 줄 필요가 없이 호흡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대는 내 사랑 입으로 낼 때는 제대로 하시고 있는데 그 다음에서 올라갈 때 나나나나나나 코와 이쪽도 위쪽에서 피치를 잡아둔 상태에서 이쪽으로 공간을 울린 상태에서 여기서 울리는 울림을 잡아둬야 되거든. 호흡을 위쪽에서. 근데 나나나나나나가 아니라 나나나나나나 바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힘을 주지 않으려는 버릇이 현재의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정님이 여기서 슈퍼 어게인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원래 탈락한 건데 심사위원마다 한 번씩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찬스가 있죠. 다음 가수는 16호 가수시네요. 지금 너무 노래를 잘 하시는데 저는 원곡과 너무 비슷하기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 원곡을 부르셨던 김반장님은 더 투박하죠. 근데 굉장히 정리가 부드럽게 잘 된 김반장님인데 그래도 중요한 노래 부르는 특징들이 원곡 보컬 어쨌든 김반장님과 다 비슷하고요. 노래는 이분이 더 잘하지만 이런 스타일이 이렇게 막 정리가 잘 돼서 부드럽고 감미로운 장점도 있지만 이미 저는 김반장님 노래를 들어봤던 사람으로서 김반장님이 더 좋지 이거는 뭔가 그래도 더 차별점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김반장님의 아류 같은 느낌이 안 나려면 제 생각에 저는 그냥 들으면서 김반장님의 대단함이 좀 더 생각나는 무대여서 다음 라운드로 가면서 이제 전혀 다른 스타일 노래를 부를 기회도 있으실 테니까 그때 그런 차별점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수는 28호 님이십니다. 전혀 발성에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실 거면 이분도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대 접지가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뭐 성대 결절이셨다고 하니까 지금 노래를 부르는 그 짧은 마디마다도 계속 다른 쪽의 몸에 의지해서 힘을 줘서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었고 역시 그 중간에 음들이 뚝뚝 끊어지는 부분이 성대가 접지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안정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은 51호 가수. 이 노래가 리메이크였다고? 장범준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장범준 노래를 리메이크한 건가 보네요. 별로 오래된 노래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발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피지컬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본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소리를 디테일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창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음원을 듣기에는 좋은 보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보컬의 노래는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보컬이 많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사람이 이런 보컬에서 적은 이유가 결국 가창력도 뛰어나면서 이 정도 표현력을 할 수 있는 가수들이 더 많거든요. 이 가수들도 경쟁이 심하다니까. 그리고 요렇게만 부르면 여러 곡을 불렀을 땐 또 변별력을 주기가 어려워요. 모든 곡들이 비슷하게 들릴 거거든요. 애초에 곡에서 표현하는 디테일의 폭이 작기 때문이죠. 가창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라이브 경연에서는 높이 올라가기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결국 뭐 그 이상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74호 가수분이에요. 그 질풍가도 부르셨던 유정석 님이신데, 요 노래가 엄청 유명하고 그 하현우 님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하셨었어요. 그때 어떤 게임 OST로 이 곡이 삽입되면서. 근데 원래 이분이 발성이 좋은 분이 아니셨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이게 사실 음만 높은 상태에서 트로트 창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부를 때는 울림이 없이 그냥 모든 구간을 힘으로 비음으로 부르시다가 마지막에 성대 바이브를 강제로 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계속 나나나나나나 눌러서 찍어 눌러서 내시거든요. 그냥 메인 멜로디는 그냥 몸에 힘줘서 음을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맞추기만 하시고, 뒤에 그냥 이 앞에 울림과 전혀 상관없이 성대 바이브레이션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계속 부르셨던 분이니까. 네, 12호 가수로 나온 임윤성 님이에요. 그 슈퍼밴드 2에서 시네마 팀으로 준우승 했었던 멤버인데 느낌이 많이 바뀌었네. 일단 저는 버튼은 누를 거예요. 근데 이거 버튼 누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느껴져요. 이게 이민석 님이 지금 소리를 막 거칠게 막 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아주 자유롭게 노래를 했다면 저는 모두에게 매력으로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민석 님은 본인 나름대로는 이 무대에서 솔직하고 자유롭게 노래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무대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노래를 한다고 해서 표현이 자유롭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본인이 연습하고 노래를 했던 방식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민석 님이 이 노래에서 그냥 막 거칠고 서툴고 자유롭게 소리를 뱉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소리는 굉장히 일정한 패턴 속에서 거칠게 소리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순간에는 체스트 보이스, 이 순간에는 구강 공명, 이게 아주 교과서처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곡 전체가 사실 뻔해졌어요. 저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저렇게 거친 창법을 사용하려면 저렇게 멋대로 부르는 것보다는, 멋대로 막 소리를 던지는 느낌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정돈을 해서 저런 음색의 매력을 살리는 게 나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저렇게 막 거칠게 불러서 문제가 아니라 저 거친 패턴을 가지고 너무 정형화시켜서 불렀던 것이 이제 미스매치가 됐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는 그냥 좀 시끄럽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버튼을 누르기에는 뭐 충분한 실력 자체는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64호 가수님은 그 보이스킹에 나오셔서 우승을 하셨던 리누님이시고요. 이분을 저는 보컬 레슨을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었던 분인데 기대를 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리누님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파괴력 있는 소리인데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건데, 지금은 저음에서 안정성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무대를 하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성의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출발했으면 더 파괴력 있는 무대를 앞으로 보여주면서 뭐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화제성들이 그게 너무 화제성. 부럽고 화제성 무세야. 지금 37호 가수님입니다. 저도 지금 아예 강제로 음을 내리네. 지금 아예 위쪽 공간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계속 음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38호님은 팬텀싱어 1의 우승팀이었던
그 포르테 디 쿼트로 거기에 김현수님이신데 테너시죠. 뭐 팀은 아직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간을 너무 밑으로만 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억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악의 베이스가 있으시니까 지금 테너로 충분히 낼 수 있는 소리인데 소리를 열지 않고 저렇게 꽉 누르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테너의 엄청난 시원한 장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창법에 답을 못 찾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시즌 3 소식이 없는 거예요. 27호님은 임지수 님이세요. 그 보컬 플레이라고 대학생들이 학교 대표식으로 나와서 노래 대결을 했던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정말 심각하게 망해서 아무도 모르죠. 제가 임지수님을 기억하는 건 그 방송이 아니라 이분이 아마 버클리 음대 출신일 거예요. 제 주변에 버클리 음대 출신이 워낙 많아서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노래 엄청 잘합니다. 예, 뭐 들었던 대로 노래 실력은 워낙 좋아요. 탄탄한 발성을 가지고 이런 약간 특이한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시는 스타일인데요. 사실 오늘 무대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약간 힘이 들어간 그러니까 오바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워낙 기본기가 탄탄하셔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런 기본기가 받침이 돼서 소리가 만들어진 것 같고 저는 들으면서 이제 선우정아님의 느낌이 들었는데 뭐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사실 노래 실력 자체가 선우정아님의 준하는 실력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힘을 빼고 담담하게 노래를 하시면 예, 뭐 탑10에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40% 가수님은 그 슈퍼밴드 1에서 3위였나요? 그 퍼플레인의 최보우님이신데요. 제가 알기로 그 퍼플레인은 방송 끝나고 1년 기간 한정 활동을 하고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래는 잘하네요. 이제 3화로 오면서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1화에 나왔던 분들은 그 제 평가를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발성의 기본기가 있는 편인데 오늘 노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약간 더 봐야겠다는 점 하나와 오늘 노래는 되게 이쁜 소리를 만들려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리가 정리가 잘 돼서 나와서 이게 뭔가 음악이 아니라 그냥 기계처럼 이쁜 소리를 뽑아내는 느낌이 더 들었거든요. 그 다음 무대에는 저 좋은 소리로 제대로 된 음악을 좀 표현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31호 가수. 부의한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연출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쓴 거 보니까 이 친구가 노래를 좀 잘하나 봐. 기타에 그 세월호 리본 달고 왔네요. 내게 사랑은 없어 내게 사랑은 없어 제 생각엔 제작진이 아마도 이 참가자를 지금 31호를 이번 시즌의 스타로 좀 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싱어게인이 사실 굉장히 연출력이 뛰어난 방송이에요. 세상에 노래 잘하는 가수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승윤도 싱어게인 나오기 전에 5만 군데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노래를 하던 친구예요. 싱어게인에 나와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던 애가 싱어게인에 나왔고 방송에서 연출도 잘해서 빛을 보게 된 거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싱어게인에 나왔을 때 주목받다가 끝나고 나서는 아무 주목도 못 받는 가수들도 많잖아요. 시즌2에서도. 그러니까 이 방송의 연출이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냥 노래 잘하는 애 방송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은 스토리를 찾아내고 그거를 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로 포장하고 캐릭터 다 스타일링까지 연출까지 신경 써서 포장시켜서 방송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선을 거치면서 작가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노래는 다 잘하니까 이런 스토리, 캐릭터에 따라서 본선에 나갈 수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많이 갈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가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본선에 합격을 하는 건데 작가분들이 이 캐치프레이즈 고민을 엄청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싱어게인의 주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캐릭터로 방송에 나가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것까지 이제 작가분들이 다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싱어게인 제작진들이 지금 당연히 제2의 이승윤, 이무진을 찾는 것이 목표겠죠. 그게 가장 이 싱어게인의 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그러면 기타를 든 아주 어린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일 것 같은 옛날 노래를 요즘 창법, 요즘 애들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런 옛날 스타일을 간직한 채로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막 애늙은이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게 싱어게인에게 이 싱어게인에서 가장 잘 먹히는 스타일이겠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공식처럼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근접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스타일로 이제 연출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참가자한테 그런 지금 연출 스타일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다른 점은 사실 이 친구가 지금 보면 연주를 그렇게 잘하질 않아요. 그리고 막 특별한 편곡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나왔던 이전 스타들 같은 탄탄한 느낌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근데 다만 어린데 보컬 실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 캐릭터를 그냥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점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무진님 느낌이 좀 나고 그 전체적으로는 그 혁오밴드의 보컬 오영님 스타일이거든요. 보컬 스타일은. 그래서 이 방송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스타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무대까지 잘 해내면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75호 가수. 쉽지 않는 퍼포먼스여서 아 이분도 사실 이어서 붙인 저희 이유가 있네. 아버지가 지금 연달아서 그 앞에랑 이렇게 연달아서 보낸 이유가 요 분도 딱 보면 지금 싱어게인이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되게 막 특이한 스타일. 시즌 2에 누구셨죠? 아 낙엽님 롤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면. 근데 약간 억지스러움이 보이는데. 지금 막 뭐 파격적이다 또라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출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치고 굉장히 차분하고 이분한테 안 어울려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시즌 2에 낙엽님 같이 원래 그런 진한 본인 스타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노래는 정석적으로 안정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발성으로 노래를 하는데 무대 퍼포먼스만 특이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별거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다고 예를 들어 시즌2에 나왔던 신유미님처럼 이런 그루브한 리듬감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반 발라드 보컬처럼 정적으로 직선적으로 발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래에 그런 리듬감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방송이 이분 뭐 또라이다 되게 파격적이다 하고 그래서 노래는 정석적으로 부르고 뒤에 춤은 춰야겠고 근데 그 춤도 그냥 뭐 평범하고 별거 아니고 예. 그래서 원래 진짜로 뭐 이런 캐릭터라고 하시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좀 더 업다운을 음악 안에서 리듬의 업다운을 더 크게 살리고 저렇게 막 정형화된 발성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거칠게 던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스타일이 원래 아니셨으면 그냥 평범한 노래를 직선적으로 부르는 슬로우 록 같은 발라드 같은 노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박기영님 노래나 그런 노래를 하시면 더 어울리고 잘하실 것 같아요. 25호 가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신촌 블루스의 멤버라고 하시네요. 근데 저도 사실 신촌 블루스는 잘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지 않았나? 그 돌아가셨던 김현식 님이 활동하셨던 팀이다. 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저보다 한참 윗세대 팀이죠. 그럼 와 순간적으로 노래 진짜 잘한다. 이게 옛날 스타일의 창법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모든 면에서 단점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이게 이런 옛날 창법은 단점이 많이 있어서 요새 선호되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몸에 힘을 많이 줘서 억지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비음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답답한 소리가 나오고 비브라토도 이제 억지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하시면서 이런 점들이 하나도 없는 게 참 뭐 대단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김현식 님도 단점이 하나도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발성의 기본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음의 구간에 따라서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 얼굴을 이용해서 공간의 크기 확장을 같이 하시거든요. 고음을 낼 때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턱을 내리고 광대를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공간을 크게 확장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힘을 전혀 주지 않고 이 전체 공간을 한꺼번에 호흡으로 공명을 시켜서 저런 날카롭지만 가벼운 소리를 만드시거든요. 이게 사실 있는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공간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고정하지 않고 바꿔가면서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아주 빠른 순간에 확 꾸는데 공명을 정확히 시키거든요. 엄청난 기술이죠. 거기다가 이제 표현은 뭔가 저런 국악을 하시는 분처럼 노래를 하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보컬이다. 제 생각에 이분께서는 이 다음에 팬텀싱어에서 섭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저런 국악 같은 창 같은 그 느낌도 나오시니까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니까 그 팬텀싱어에서 국악 스타일의 보컬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작진들이 섭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68호 가수님. 뭐 지금 18살이라고요? 뭐 충분히 노래도 잘하고 기교도 어느 정도 있는데 뭐 아직은 이제 완성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역시 지금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흉내를 많이 내는 단계예요. 지금 본인의 좋은 감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순수한 감정 앞에 좀 만들어진 가짜 감정 표현들이 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거더군 나나나나나나나나 약간 보면서 사랑해 소리를 이렇게 끝에서 놔버리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이제 만들어가는 본인만의 창법 중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요것 때문에 지금 음이 좀 불안해지거든요. 플랫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본인의 감성과 버릇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 버릇을 만들려고 또 강박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음정이 떨어진다거나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서 발전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뭐 아직은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가수, 좀 완성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가수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다른 가수들을 계속 따라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툭 소리를 정확히 내도 그냥 소리를 툭툭 내도 거기에 감정 표현이 다 들어가려면 결국 내가 소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어야 심플한 소리로도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장치로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아직 소리가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소리를 정확히 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표현력을 쌓는 방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42호 가수님이십니다. 그 슈퍼스타 K 시즌2에 나오셨던 김지수님이신데요.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노래가. 이제 제이슨 무라즈 좋아하셨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모두 지나간 시절 이런 분들은 보컬의 실력만으로 음악을 평가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의 뭐 발성이 막 엄청 좋지가 않고 안 좋은 버릇들이 많아요. 소리를 이렇게 퍼트리면서 연이어서 부르는 저런 특징도 있는데 그게 그냥 딱 노래만 막 집중해서 들었을 때는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의 연주 실력과 편곡을 합쳐서 그냥 하나의 자신만의 음악 무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로 경연을 하는 방송에서는 그 경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음악 스타일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저는 이런 음악인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했었으면 그래도 다음 라운드까지는 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58호 가수님은 슈퍼밴드 1에 나오셨던 홍이상님이시네요. 높은 나무가 있길래 지금 홍이상님이 이 무대에서는 전체 참가자들 중에서 노래를 못하는 편에 속해요. 너무 실수가 많았고 지금 그 이전 참가자들 중에서 비슷한 문제가 많았는데 홍이상님도 지금 소리를 올릴 때도 소리의 음이 올라갈 때도 공간을 위로 전혀 못 올렸어요 이번에. 근데 어쨌든 그런 음색이나 스타일의 장점이 있으니까 무대를 한 번은 더 보고 싶게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심사위원들이 합격을 준 이유는 이 무대가 충분하고 홍이상님이 충분히 노래를 잘했다기보다는 어쨌든 한 번은 더 보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누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 무대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라운드 끝났고 이제 39팀이
특정이네요. 보면은 73호에 그 김광진 님이 합격을 하셨는데 방송 안 나왔죠? 1, 2, 3화에? 합격인데 편집을 당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제일 추천했던 사람인데 왜 편집해? 일부러 히든카드로 숨겨놨나? 그리고 사실 보면 러블리즈였던 수정이도 참가한 걸로 아는데 편집이 되었나 봐요. 어쨌든 제가 이제 봤던 무대로만 생각을 하면 뭐 3호, 7호, 25호, 27호, 40호, 52호, 64호, 66호, 70호님이 노래 실력만으로는 일단은 경쟁력이 좀 높은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31호, 41호, 60호, 75호, 68호, 9호님도 그 다음으로 좋았던 그룹들, 여기에 이제 73호님은 무대는 안 보여줬지만 포함이 될 것 같고 26호의 김길중님도 원래 실력이 출중하니까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늘어서 시즌2에 비해서 노래 평균 실력은 상승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막 압도적인 분은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시즌2도 초반에 김기태님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간 건 아니거든요. 한 3라운드 지나서부터 두각을 장점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3라운드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 어쨌든 그냥 딱 1라운드만 봐서는 그 64호인 리누님과 27호님이 탄탄한 노래 실력 플러스 이 싱어게인이 좋아할 만한 타일의 뭔가 또 그런 참신한 캐릭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출발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방송 보면서 리뷰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